파울로 벤투 전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대한축구협회와 재계약하지 않았던 이유가 계약기간에 대한 견해차 때문이라는 게 다시 확인됐습니다. 포르투갈 매체 헤코르드는 지난 12월 23일 벤투 감독과의 인터뷰를 게재했는데요. 여기에서 파울로 벤투 감독은 한국 대표팀과의 재계약 건에 대해 대화를 시작한 4월 협회 측은 우리와 계속 동행하기를 원했다. 9월에는 계약 기간을 둘러싼 입장차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파울로 벤투 감독은 9월 협회와 대화 후 더는 계약을 이어가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9월 대한축구협회는 벤투 감독에게 아시안컵까지 1년간 계약하고 연장은 향후에 다시 논의하는 방안을 제안했는데요. 4명의 코치진 포함한 벤투 사단은 2026 북중미 월드컵까지 4년간의 계약을 원했습니다. 벤투 감독의 재계약은 카타르 월드컵 본선 성적과 밀접하게 맞물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미리 계약을 결정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대한축구협회가 40억 원에 달하는 벤투 사단의 연봉을 감당하기 버거워했던 것도 재계약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아시안컵 8강 탈락, 한일전 2경기 연속 0대3 완패 등 결과뿐 아니라 월드컵을 앞둔 마지막 평가전에서의 경기력이나 이강인의 2경기 연속 결장 논란 등 벤투 감독을 둘러싼 여론이 썩 좋지 않았던 시기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벤투 감독은 카타르 월드컵 본선이 열린 11월 이전에 한국과의 동행을 여기서 끝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차기 감독인데요. 대한축구협회는 2월까지 차기 감독 선임을 마무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달 중순 최용수 강원 감독, 김학범 전 올림픽 대표팀 감독, 심지어 아직 P급 지도자 자격증 과정 이수를 하지도 않은 안정환 해설위원까지 새 감독 후보로 매체에 오르내렸는데요. 그러자 대한축구협회는 차기 사령탑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지도 않았다며 반박했습니다. 연말 시상식과 각종 결산 업무가 산적해 있었던 대한축구협회는 여전히 차기 대표팀 감독 선임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쟁점은 파울로 벤투 감독 선임 때 큰 역할을 했던 김판곤 전 전력강화위원장이자 현 말레이시아 대표팀 감독의 역할을 누가 해내는가인데요. 결과적으로 김판곤 전 위원장의 벤투 감독 선임은 성공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김판곤 전 위원장은 벤투 감독을 발탁한 이유가 벤투의 전술 스타일과 코치진의 선진적인 팀 매니지먼트 등 때문이었습니다. 김판곤 전 위원장처럼 합리적인 근거로 좋은 결과를 끌어내고 감독을 견제하는 동시에 언론 관련 업무까지 맡을 인물이 필요합니다. 김판곤 전 위원장이 지난 1월 대한축구협회를 떠난 후 그 역할을 맡은 이는 없었습니다. 차기 감독이 누구든 대한축구협회가 4년 임기를 보장할 것인지도 과제입니다. 아시안컵과 월드컵 예선에서 먼저 테스트하고 장기 계약은 추후 결정한다는 옵션이 벌써 일부 인사의 입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 선임하지도 않은 감독의 입지를 흔드는 계약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성 등 대표팀 주요 선수들은 4년간 사령탑의 연속성을 갖고 치른 월드컵은 확실히 달랐다면서 선수들이 믿을 수 있는 감독에게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는 말을 남겼는데요. 이전까지 감독 선임에 대한 말은 최대한 아꼈던 대표 선수들의 분위기와 비교하면 이례적입니다. 또한 대한축구협회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손흥민 전담 트레이너 안덕수 씨가 카타르 현지 대표팀 숙소 2701호에서 벤투호 선수들 대부분의 몸 상태를 관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인 바 있습니다. 안덕수 씨는 브라질과의 16강전 뒤 인스타그램에서 2701호에선 많은 일들이 있었고 2701호가 왜 생겼는지 기자님들 연락 주시면 상상을 초월할 상식 밖의 일들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대한축구협회를 저격하는 듯한 글을 올렸습니다. 손흥민과 이재성 등 대표팀 주축들이 개인 전담 트레이너를 활용했고 다른 선수들까지 돌아가며 처치를 받은 정황이 또 한 번 드러나면서 선수들이 월드컵 과정에서 축구협회를 불신한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관측이 재차 제기될 전망이라 대한축구협회는 골머리는 썩을 것 같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새 감독 선임과 선수들과의 불신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평생의 라이벌인 일본은 일본 축구대표팀이 모리야스 하지메 감독과 재계약을 맺을 것 같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12월 25일 일본 대표팀이 모리야스 감독 체제로 2026 국제축구연맹 미국, 멕시코, 캐나다 월드컵을 치른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축구협회가 모리야스 감독에게 연장 계약을 제안했고 모리야스 감독은 이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올해 안에 공식 발표가 나올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 감독이 월드컵 2대회 연속 맡는 건 일본 축구 역사상 처음입니다. 모리야스 감독은 2018 러시아 월드컵이 끝난 직후 그해 7월에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했습니다. 이번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죽음의 조인
2조에서 당당히 1위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일본은 2조에서 독일, 코스타리카, 스페인을 상대했습니다. 우승 후보인 독일과 스페인을 차례로 무너뜨리고 16강에 올랐습니다. 16강전에서는 크로아티아와 1-1 접전 끝에 승부차기에 돌입했으나 8강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일본은 다시 한번 모리아스 감독을 믿고 재계약을 맺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파울루 벤투 전 축구대표팀 감독과 주장 손흥민이 국제축구역사 통계연맹이 선정하는 올해의 최우수 감독과 선수 후보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은 카타르 월드컵 우승팀인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스칼로니 감독, 준우승을 차지한 프랑스의 디디에 데샹 등과 함께 20명 명단에 들었습니다. 파울루 벤투 감독 외에 아시아 축구연맹 소속 대표팀 사령탑 중에선 모리아스 하지메 일본 감독, 그레이엄 아널드 호주 감독, 에르베 르나르 사우디아라비아 감독이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손흥민은 올해의 남자 최우수 선수 후보 20인에 선정됐습니다. 손흥민은 올해 5월까지 열린 2021-2022 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무하메드 살라와 함께 공동 득점왕에 올랐고 한국 대표팀 주장으로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에 앞장섰습니다. 남자 최우수 선수 후보엔 카타르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의 우승을 이끈 리오넬 메시, 카타르 월드컵 골든부트 수상자 킬리안 음바페를 비롯해 카림 벤제마, 엘링 홀란,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 해리 케인, 살라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손흥민은 아시아 선수 중 유일하게 이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현재 파울루 벤투 전 감독은 야인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지금이라도 포르투갈로 가서 벤투 감독을 데려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만 파울루 벤투 감독에게 기회를 주고 맡겨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파울루 벤투 감독은 대한민국을 좋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뷰에서도 파울루 벤투 전 감독은 희생할 줄 아는 남다른 프로 정신을 가진 선수들을 알게 됐다. 항상 팀을 생각하는 이들이었다며 선수들에 대한 칭찬을 잊지 않았습니다. 4년여간 여정에 대한 만족감도 드러냈습니다. 파울루 벤투 전 감독은 2018년 시작한 이 여정에는 기술 부문 조직과 실무진 간 공감이 있었다. 우리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하고 주목할 만한 요소였다고 돌아봤습니다. 이어 4년 4개월 동안 한국인들은 엄청난 존경과 애정을 보여줬다. 개인적으로도 영향을 크게 받았다며 팬들의 성원에 떠나는 게 어려웠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떠나는 날 팬들이 공항에 와서 우리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다. 그 장면은 내 기억 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라며 뭉클했던 순간을 돌아봤습니다. 아직 대한축구협회는 기회가 남았습니다. 지금 파울루 벤투 감독은 여러 나라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계약하기 전에 다시 한번 계약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울루 벤투 감독과 손흥민 선수의 수상을 기원하며 또한 대한축구협회의 최선의 선택을 바라며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